자, 그러면 볼게. 우주 파트에서 4주 동안 하는 내용을 보면 일단 별의 물리량. 오늘은 아마 별의 물리량 하게 될 거예요. 별의 물리량. 별의 물리량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별의 진화. 별의 진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외계행성 탐사. 외계행성 탐사 있고, 그리고 외부 은하. 외부 은하의 특징. 유일하게 얘만 암기다. 외부 은하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난다. 그냥 외워서 푸는 거야, 저거. 그러니까 문제에서 은하 그림 나오면 이 은하 뭔지 구분하고 이 은하의 특징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그냥 이건 단순 암기야, 단순 암기. 외우면 끝나는 거고. 그리고 허블의 법칙. 허블의 법칙. 그리고 우주의 미래.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 지금 보면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있을 때 내용의 양으로 치면 3단원이 제일 적어. 내용의 양으로는 얘가 제일 적은데 여기가 이제 응용이 제일 많이 돼. 왜냐면 얘도 계산이고 얘도 계산이고 얘도 계산이고 얘도 계산이야. 다 계산하는 거야. 진화 빼고. 진화 빼고는 싹 다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응용을 많이 시켜.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계산을 하지 않는다. 간단한 계산을 한다. 근데 평상시에 본인이 하는 계산이랑 성향이 좀 달라. 그러다 보니까 잘 못 풀어 이거를. 생각보다 잘 못 풀거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풀다 보면 거의 나오는 스타일이 똑같다. 그 문제가 그 문제인데 이제 숫자들이 바뀌니까. 어쨌든 별의 물리량부터 정리할게. 별의 물리량. 그리고 질문할 것들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2시 수업인데 내가 학원에 일찍 와 있어. 그래서 저기 보면 쪽방에 혼자 앉아있단 말이야. 거기 와서 질문하거나 혹은 끝나고 남아서 질문하고 가거나, 그거 뭐 선택적으로 끝나고 남아서 물어봐도 되고 일찍 와서 물어봐도 되고. 자, 별의 물리량. 물리량이라는 게 이제 물리에서 쓰는 양이야. 물리에서 쓰는 양, 뭐 질량, 뭐 온도, 압력 이런 것들 다 물리량이라 한다고. 싸그리 합쳐서 저걸 물리량이라고 하는데 별의 물리량이 많은 게 있지만 딱 2개만 배운다. 별의 표면 온도랑 별의 밝기. 이 2가지 물리량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는데 별의 표면 온도랑 별의 밝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문제는 뭐냐면 왜 이 2개를 배우냐 이거야. 별들을 관측한 다음에 별을 그래프에다 그려. 별을 그래프에다 그리는데 그 그래프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HR도라고 부를 건데 그 HR도의 가로축에는 별의 표면 온도가 들어가고 세로축에는 별의 밝기가 들어가. 그래서 그 그래프 읽으려고 2개 배우는 거야. 그 그래프를 읽기 위해서 물리량 2개를 배운다 이거라고. 자,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이 정리된 거 보면 별의 표면 온도가 먼저 나와 있는데 표면 온도 말고 밝기 먼저 해야 될 거야. 밝기 먼저. 책을 안 봐도 상관은 없다. 이거 좀 다 쓸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한번 읽어보라고 준 거야. 그러면 별의 밝기. 별의 밝기인데 별이 밝다, 어둡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별의 밝기는 뭘로 표시하냐면 얘는 등급으로 표시한다. 별의 밝기는 항상 등급으로 표시한다. 등급으로. 뭐 1등급, 2등급, 마이너스 1등급, 마이너스 2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이라는 표현을 쓴다. 별의 밝기를 얘기할 때는. 근데 이제 옛날 책들 보면 등성이라는 표현이 있어. 등성은 범위값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등성이다. 이 말은 0.6등급부터 1.4등급 사이의 별을 통틀어서 그냥 1등성짜리 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즘엔 등성이란 말 안 쓰고 그냥 딱딱 찍어서 등급이란 말만 쓴다. 등급으로 표시하고 두 번째 얘는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거다.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이야. 즉 1등급 별이 있고 2등급 별이 있으면 1등급 별이 더 밝은 거라고. 1등급이 있고 0등급이 있으면 0등급이 더 밝다 이거야. 그냥 성적 생각하면 돼. 숫자가 작을수록 시험 잘 본 것처럼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아이다 이거라고. 자, 세 번째 1등급당 2.5배의 밝기 차이를 갖는다. 한 등급에 2.5배의 밝기 차이를 갖는다. 한 등급당 2.5배. 그래서 자, 만약에 별이 1등급 차이가 나 그러면 2.5배 차이 난다 이 얘기지. 2.5배 차이 난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2등급 차이 나 그러면
5배가 아니라 2.5의 제곱배가 되는 거다. 2.5의 제곱. 약 6.25배 정도 차이 난다고. 6.25배. 3등급 차이가 난다. 그러면 약 16배쯤 차이 난다. 16배가 조금 작긴 한데 대략 16배라고 얘기해. 자, 4등급 차이가 나면 대략 40배 차이 난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40배 차이 난다. 5등급 차이 난다. 그러면 약 100배 차이 난다. 이거라고. 100배 차이 난다. 요 5개의 숫자 외우는 거야. 요 숫자 외워야 돼. 외워야 문제를 푸는데 쉬워. 요 숫자를 외우지 않으면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저걸 외워. 저 숫자를. 자,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1등급짜리 별이 있어. 1등급짜리 별이 있고 여기에 저 숫자 차이 말고 7등급짜리 별이 있다고 할게. 7등급짜리 별이 있다고 할게. 그러면 1등급의 별은 7등급보단 밝은 거지. 그건 확실하잖아? 그럼 몇 등급 밝은 거야? 6등급 차이 나니까 몇 배 밝은 거니? 250배지? 2.5 5제곱에다가 이거니까 얘는 얘보다 250배 밝다 이 뜻이야. 250배 밝다. 자, 다시 1등급짜리 별이 있고 12등급짜리 별이 있어. 그러면 1등급은 12등급보다 몇 배 밝은 거니? 1등급은 12등급보다 11등급 차이 나잖아. 11등급 차이 나. 그럼 몇 배 밝은 거야? 25,000배지? 25,000배? 왜? 2.5에 11제곱은 2.5에 5제곱에 제곱에다가 2.5를 곱한 거랑 같잖아. 그러니까 저 숫자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저 숫자를 외운 상태에서 갖다 써야 된다고. 그럼 얘는 100의 제곱이니까 만이고 만에다가 2.5 곱하니까 25,000배다 이 뜻이라고. 25,000배 됐어? 그러면 마지막이야. 1등급짜리 별이 있고 3.5등급짜리 별이 있어. 3.5등급짜리 별이 있어. 그러면 1등급은 3.5등급보단 밝은 거잖아. 몇 배 밝은 거야? 몇 배 밝은 거니? 10배지 10배. 왜? 2.5에 2.5제곱에 제곱이 100이지? 5등급 차이니까 이게. 그치? 이게 5등급 차이니까 가로 이렇게 쓰면 이게 5등급 차이잖아. 그럼 양변 루트 씌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2.5에 2.5제곱은 10배 차이 난다 이 얘기라고. 이거를 자유자재로 해야 돼. 등급 차이 나왔을 때 이게 왔다 갔다 금방금방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문제 푸는데. 여기 잘 돼야 된다 이 숫자가. 자, 그런 상태에서 볼게요. 자, 첫 번째 겉보기 등급이라고 했다고. 겉보기 등급. 겉보기 등급은 눈으로 본 별의 밝기를 겉보기 등급이라고 한다. 눈으로 본 별의 밝기를 겉보기 등급이라고 그래. 그러면 눈으로 내가 별을 봤을 때 별이 밝게 보였다는 거는 실제로 밝은 별이면 눈으로 봤을 때도 밝게 보일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밝기만 문제가 아니라 거리도 상관이 있다고. 실제로 어두운 별인데 나랑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밝게 보일 수 있고 실제로는 밝은 별인데 멀리 있으면 어둡게 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은 오로지 별의 밝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별의 거리도 중요해. 나랑 가깝냐 머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별의 겉보기 밝기는 얘는 거리에는 반비례하잖아. 멀면 어둡게 보이니까. 그냥 근데 별빛이 면적을 비춰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반비례가 아니라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별의 실제 밝기하고는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이거지. 실제 밝기하고는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실제 밝기하고는. 근데 이 실제 밝기를 보통 라지 L이라고 쓰고 이걸 광도라고 얘기할 거야. 광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에는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이거라고. 됐니?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똑같아.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별이 있고 B라고 하는 별이 있어. 자, 광도라고 쓸게. 실제 밝기야. 광도가 얘는 100이고 얘는 100이고 얘는 10이야. 그러면 A는 B보다 몇 배 밝은 거야? 10배 밝은 별이지 실제로는. 근데 얘네들 떨어진 거리를 보니까
A라고 하는 애는 5파섹에 떨어져 있대. 5파섹. 거리가 5파섹에 있고. 다시. 자, 거리의 단위가 우리는 보통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이런 거 쓰잖아. 근데 그런 걸 써서 우주에 있는 애들의 거리를 표기하기에는 너무 수치가 작아. 그래서 숫자를 좀 큰 단위를 만들었다고. 그게 얼마였냐면 1AU였어. 1AU. 이게 아스트로노믹 유닛이라 그래. 천문 단위라고 해요. 1천문 단위. 1천문 단위인데 이게 얼마냐? 1억 5천만 킬로미터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럼 얘를 만들어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1AU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1AU를 만든 기준은 태양과 지구의 평균 거리야. 태양과 지구의 평균 거리를 1AU라고 정의했다. 사람들이. 태양과 지구의 평균 거리. 근데 문제는 별의 거리를 재면 AU도 너무 작아. 수치가. AU 너무 작아. 그래서 더 큰 단위를 만들어. 그게 이제 파섹인데 1파섹이라고 하는 단위를 만드는데 1파섹. 1파섹이라고 하는 건 연주 시차가 1초인 별까지 거리야. 연주 시차가 1초인 별까지 거리를 1파섹이라고 한다고. 그럼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냐? 연주 시차도 모르고 1초도 모른다 지금. 자, 1초는 얘는 각도의 단위인데 일반적으로 도 단위를 쓰지 각도 1도 이렇게 쓰잖아. 근데 각도 1도를 60등분해. 그런 걸 분이라고 불러. 그래서 각도 1도는 60분이 된다. 60분. 근데 이 1분이라고 하는 각을 또 쪼개 60등분해. 그럼 그걸 60초라고 부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1초란 얘기는 몇 도야? 3600분의 1도란 얘기야. 각도가 3600분의 1도가 나오는 연주시차가 3600분의 1도 나올 때 그때 거리가 1파섹이라고. 그럼 이제 연주시차가 뭔지 알아야지. 대략. 자, 연주시차는 자,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 만약에 별이 여기 있다고 치자고. 자, 지구가 여기 아래에 있을 때도 있고 여기 위에 있을 때도 있어. 지구의 위치가 이렇게 아래랑 위에 있을 때가 있을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자, 지구에서 별을 쳐다보는 거야. 그럼 지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걸려?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리니까 반 바퀴 도는 데는 6개월 걸렸겠지. 6개월 동안 이 별을 쳐다본 거야. 그러면 별이 여기 지구가 요 밑에 있을 때는 별이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여기 있는 것처럼. 지구가 요 위에 있을 때 마치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근데 문제는 네가 밤에 하늘의 별을 봐. 그럼 하늘의 별이 2D로 보여, 3D로 보여? 무조건 2D로 보여야 돼. 어떤 건 가까이 있고 어떤 건 멀리 있고 이렇게 안 보인다. 무조건 우주에 뭔가 저 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별이 다다다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즉 가상으로 우주의 끝을 이렇게 그린다고 인간이. 이걸 천구라고 부를 거야. 천구라고. 그런데 어쨌든 별이 이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근데 지금 이 그림상에서 보면 별의 위치 바뀐 적 있어? 없어. 근데 내가 지구의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다르게 보여. 위치가. 이게 뭐냐면 연필 들고 내가 왼쪽 눈 가리고 봤을 때하고 오른쪽 눈 가리고 봤을 때 이 위치가 달라. 위치가 다르게 보인다. 그 현상이거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위치가 달라지면 요 사이에 각이 발생하지. 요 각을 시차라고 불러. 요 각도를 시차라고 불러. 시차. 그랬을 때 이 각도에 정확하게 반만큼이 있어. 반. 요 반을 연주시차라고 불러. 요 반만큼의 각을 연주시차라고 부른다. 연주시차. 연주시차 됐니? 그러면 요 각도가 얼마? 1초 나올 때. 이때 이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요 거리잖아.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요 거리라고 얘기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 왜냐면 태양계에서 별까지의 거리는 태양과 지구가 떨어진 거리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멀기 때문에 이거 무시다. 별에서 봤을 때 태양이랑 지구는 붙어 있는 걸로 간주한다. 따로 떨어져 있다고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냥 붙어 있다고 간주한다. 그럼 만약에 별이 멀어져. 그럼 이 각이 어떻게 되니? 작아지겠지? 별이 가까워지면 이 각이 커질 거야. 그럼 연주시차하고 거리는 비례야, 반비례야? 멀어지면 각이 작아지고 가까워지면 각이 커져. 그럼 비례니 반비례니? 반비례하는 거지. 반비례.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별의 거리 R은 연주시차분의 1로 구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1초면 1파섹. 만약에 0.1초면
0.1이면 10파세, 0.01이면 100파세. 근데 인간이 구할 수 있는 연주시차의 가장 작은 각이 0.01초야. 그거보다 각이 더 작은, 더 멀리 떨어진 건 이 방식으로는 못 구해. 어쨌든 이건 지금 단위 설명하려고 얘기한 거야. 어쨌든 파세. 자, 그럼 다시. 자, 얘는 1파섹이 있다고 치자. 아, 1파섹? 2.5파섹이 있다고 칠게. 2.5파섹이 있다고 칠게. 2.5파섹. 거리가. 그러면 자, 겉보기 밝기를 비교해 볼게. 겉보기 밝기를. 그러면 자, 광도만 보면 A가 B보다 몇 배 밝아? 100배 밝아. 아니, 10배 밝아야 되지. 근데 거리로 보면 A는 B보다 몇 배 어둡게 보여야 돼? A는 B보다 거리가 몇 배 멀어? 2배 멀어. 2배 멀면 몇 배 어둡게 보이니? 4배 어둡게 보인다? 그러면 A의 밝기는 B 밝기보다 몇 배 밝게 보이는 거야? 몇 배 밝게 보이니? 자, 광도만 보면 10배 밝아야 된다? 근데 거리만 보면 몇 배 어두워, 몇 배 밝아야 돼? 4분의 1배 밝아야 돼? 그럼 전체 합치면 몇 배야? 4분의 10배. 2.5배 밝은 거지? 그럼 얘가 겉보기 밝기가 2.5라면 얘는 1이 된다 이거라고. 이런 류의 문제들이 나온다고. 이런 류의 문제들이 나와. 그럼 이 공식에 두면 똑같은 거라고. 왜? 실제 밝기는 10이고 거리는 얼마? 2니까 2의 제곱분의 10 해서 얼마? 2.5. 2.5배 나온다 이거라고. 그니? 이게 겉보기 밝기야. 겉보기 밝기. 그리고 이걸 이제 등급으로 표시하면 이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고 얘는 스몰 m을 쓴다. 기호를 쓸 때 스몰 m을 써서 겉보기 등급을 표현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표가 주어질 거야. 어떤 별들의 겉보기 등급이 주어지고 거리가 주어졌어. 근데 상대적으로 밝기를 비교하라고 나와. 그러면 누가 누구보다 몇 배 밝다. 왜냐면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밝기 비교하려면 이제 다 통일시켜야 되니까. 지금은 쪼개서 하나씩 얘기하는데 실제 문제는 이제 오늘 한 얘기를 통틀어서 하나로 묶어서 나온다고 문제가. 수능에서는. 수능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내신에서는 그냥 다 나올 거고. 모든 걸 다 물어볼 거야. 쉬운 것도 내고 복잡한 거 내고 하나씩 다 물어본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그럼 눈으로 본 밝기는 저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 그럼 실제 밝기가 어떻게 되냐고 궁금하지? 이제 별의 실제 밝기를 절대 등급이라고 부른다. 얘는 별의 실제 밝기를 얘기한다. 얘는 기호로 표현할 때 라지 m을 쓴다. 얘는 라지 m을 써서 표기한다. 라지 m을 써서. 자, 그러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건데 사람 둘이 있는데 이 두 명 중에 누가 더 달리기가 빠른지 알고 싶어.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뛰어 이거지. 둘이 출발선에 세워놓고 야 뛰어. 이게 제일 정확해. 만약에 야 너 100m 몇 초야? 너 100m 몇 초야? 이건 정확하지 않아. 왜냐면 둘 다 뛰는 상황이 달랐을 거고 그리고 뛰는 땅이 달랐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변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동일 지점에 갖다 놓고 뛰어 이거거든. 동일 지점에 갖다 놓고. 마찬가지야. 별의 실제 밝기 비교할 때도 거리를 다 똑같은 데 갖다 놓겠다고. 그래서 기준 거리를 설정하는데 그럼 절대 등급은 어떻게 결정이 됐냐. 얘는 10파섹. 10파섹에 위치할 때 10파섹에 위치할 때 이때 겉보기 등급 이걸 절대 등급이라고 부른다. 거리가 10파섹에 위치하고 있는 별이 있는데 그 별을 내가 눈으로 봤어. 그때의 밝기를 절대 등급이라고 부르겠다 이거라고. 그때의 밝기를 절대 등급이라고 부르겠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 자, 여기가 10파섹이야. 기준거리 10파섹이 있어. 지구는 여기 있어. 내가 쳐다보는 거야. 근데 자, 하나는 별이 여기 있대. 여기 있대. 근데 내가 눈으로 봤더니 얘가 1등급으로 보인 거야. 1등급으로 보였어. 근데 얘는 거리가 4파섹. 4파섹 떨어져 있는 별이야. 지구에 4파섹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이 별의 절대 등급을 알려면 이 별을 10파섹으로 밀어야 되지. 얘 뒤로 보내야 된다? 그럼 몇 배 멀어지는 거니? 거리가 몇 배 멀어져? 현재보다 2.5배 멀어지지? 그럼 2.5배 멀어지면 몇 배 어두워져야 돼? 2.5의 제곱배 어두워져야 되지? 그럼 2.5의 제곱배가 어두워지면 몇 등급 차이 나야 돼?
한 등급당 2.5배 차이 난다고? 한 등급당 2.5배? 그럼 2.5의 제곱배 벌어졌어. 그럼 2.5의 제곱배 어두워졌다고. 그럼 몇 등급 차이 나야 돼? 2등급 차이 나야 되지? 2등급 차이 나잖아. 그럼 얘는 몇 등급으로 보여? 3등급. 그러니까 얘는 절대 등급이 3등급짜리 별이다. 이 얘기야. 3등급짜리 별이다. 됐니? 자, 다시. 별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근데 얘가 3등급으로 보여. 3등급으로 보여. 그럼 얘는 절대 등급도 몇 등급이야? 3등급이지. 그냥 기준거리에 있으니까. 됐지? 자, 마지막. 별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별이 여기 있는데 얘가 6등급으로 보인대. 얘가 6등급으로 보여. 근데 얘 거리가 40파섹이었어. 40파섹 떨어져 있었어. 그럼 이 별의 절대 등급은 얘 거리 얼로 끌고 온다고? 10파섹으로 끌고 와야 된다고. 얘를 끌고 올 거야. 일로. 거리 몇 분의 1 돼야 돼? 현재보다 4분의 1. 그치? 4분의 1 줄어야 돼. 그럼 거리가 4분의 1이야. 그럼 밝기는 몇 배 돼? 4분의 1이 제곱이니까 몇 배? 16배 밝아야 되지. 16배 밝으면 몇 등급 차이 난다고? 3등급 차이 난다고. 그럼 얘는 몇 등급으로 보여? 3등급으로 보인다 이거지. 3등급으로 보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별이나 실제 밝기는 어땠던 거야? 다 똑같았던 거야. 근데 거리가 다르니까 다른 밝기로 보였어. 확인해볼까? 만약에 실제 밝기가 똑같은 애였으면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밝기 차이는 오로지 거리하고만 관계 있어야 돼. 거리하고만. 자,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비교해볼게. 얘네들이 거리 몇 배 차이 나니? 얘 4파색이고 얘 몇 파색이야? 40파색이잖아. 거리 몇 배 차이 나? 10배 차이 나지. 거리가 10배 차이 나. 그럼 밝기는 몇 배 차이 나? 100배 차이 나. 100배면 몇 등급 차이인데? 5등급. 그래서 얘는 딱 5등급 차이 나지. 그 말은 둘이는 실제 밝기가 똑같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내가 굳이 10파색으로 안 보내도 오로지 얘네들이 보이는 밝기가 거리에만 관계돼 있으면 얘네들의 실제 밝기는 똑같은 별이다. 이거를 눈치를 채야 된다고. 문제에서 그렇게 나온다. 실제 문제에서 표로 해서 그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기본적인 게 가장 기초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다. 그래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럼 여기서 추가로 다시 볼게. 자, 겉보기 등급을 스몰 m이라고 쓴다 그랬고 절대 등급을 라지 m이라고 쓴다 그랬잖아. 그러면 요거 볼게. 얘는 지금 10파섹보다 가까이 있잖아.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애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를 구했어. 그럼 얘네들의 차이가 0보다 크니 작니? 둘의 차이가 0보다 작지. 왜? 1 빼기 3 마이너스 2니까 얘는 0보다 작아. 0보다 작다고. 다시 기준선에 있는 이 아이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가 얼마나? 이 0 나와. 0 나온다고. 다시 여기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가 0보다 크지? 크다고. 즉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가 0보다 작으면 10파섹 안에 있는 별이고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가 0보다 크면 10파섹 밖에 있는 별이고 둘의 차이가 0이 나오면 어디 있다고? 딱 10파섹에 위치한다 이거라고. 그 말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를 계산했더니 얘를 계산했더니 뭐를 비교할 수 있었던 거야 지금? 거리 비교가 됐지? 그래서 이거를 거리 지수라고 부른다. 얘를 거리 지수다 이렇게 부른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 이걸 거리 지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거리 지수라고. 됐어? 원래는 포그슨 방정식이라 그래서 원래는 포그슨 방정식이라 해서 m-라지 m은 -5 플러스 5 로그 r이라는 식이 들어있는 거야. 원래는 이거야. 원래 식이 이렇게 되거든. 풀로 다 쓰면.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해볼게. 10파섹이 있는 경우 해볼게. 자, 둘이 빼면 얼마야? 10파섹? 0이지. 얘 5 넘기면 5지. 약분하면 로그 r이 얼마나? 1 나오지. 그래서 r이 10이다 이 얘기라고. 근데 때려 죽여도 안 나와 이건. 로그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 왜? 지구과학 1을 언제 배워? 고2 때 배워 정상적으로. 그치? 아무리 수능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건 고2 때 배우는 과목이야. 로그 하면서 언제 배워? 고2 때 배우지.
고2 때 배우잖아. 로그는 고2 때, 선행한 거 말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상으로는 고2 때 배운다고. 그 말은 동일 학년에 배우는 타 과목 내용은 절대 출제할 수 없어. 왜냐면 과목 간 연계를 시키면 안 되거든. 다시 뭐냐, 너는 수학 못하니까 지우각도 풀지 마. 이딴 문제는 절대 출제할 수 없다고, 수능에서는. 그래서 안 나와 얘는. 근데 사설 모의사 풀다 보면 나와. 왜? 틀리게 하고 싶으니까. 틀리게 하고 싶으니까. 그건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런 식은 있다. 근데 내신에서는 그냥 니네 선생님이 미쳤으면 내는 거야. 지가 가르쳐 놓고. 내신에서. 그럼 지 맘이야 그거는. 학교 내신은 뭐 누가 뭐라 할 수 없어. 그냥 자기 맘이다. 근데 어쨌든 식은 이런 게 있긴 하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풀진 않는다. 비교해서 푼다 보통. 비교 분석에서 푸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주를 이룬다 이거라고. 비교 분석에서. 자, 그런데 지금은 B를 얘기할 때 딱 뭐 했냐면 등급당 차이가 딱딱딱 떨어지는 형태의 지금 문제들만 얘기했잖아. 거리비가. 근데 이제 등급당 이게 딱딱 떨어지지 않는 형태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A별이 있고 B별이 있고 C별이 있는데, 자, 얘네들의 겉보기 등급이 얘는 5등급, 뭐 이렇게 해볼게. 얘 5등급이고 얘는 3등급이고 얘는 마이너스 1등급이라고 칠게.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얘는 5파색이 있대. 얘는 5파색이 있고 얘는 20파색이 있고 20파색이 있고 얘는 딱 기준하자. 10파색이 있단 말이야. 얘는 딱 10파색이 있어. 거리가 이렇게 돼. 거리가. 그러면 절대 등급을 묻는 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절대 등급을. 그럼 얘 절대 등급 얼마고 얘 얼마고 얘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건 딱 하나 있지. 누구? C. C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지. 18색이니까. 그러면 문제는 자, 얘는 기준거리보다 몇 배 멀어? 2배 멀어. 2배 멀면 몇 배 어두워? 4배 어두워. 그럼 4배 어둡잖아? 그럼 4배 어두우면 몇 등급 차이인데? 없잖아 지금 4배는. 4배 어두운 건 정확하게 없다고. 그럼 4배 어두우면 누구하고 누구 사이값이 되는 거지. 누구하고 누구 사이값이 돼. 그런데 굳이 찾자면 찾을 수는 있다. 왜? 이게 지금 16배거든. 16배면 누구의 제곱이야? 4의 제곱이지. 그러면 2.5에 1.5제곱의 제곱을 하면 4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러면 1.5등급 차이 난다고 추정할 수 있어. 근데 이 숫자는 편의상 16으로 쓰는 거지 정확하게 16은 아니라고. 15점 얼마 나온다. 15.7 얼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얘는 범위값밖에 안 나와. 누구하고 누구 사이다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 3이니까 실제 밝기는 3등급보다 잘해야 되지 일단. 왜? 18색으로 와야 되니까. 근데 1등급분 차이 나는데 2등급까지 차이는 안 나지. 그러면 얘는 1과 2 사이값을 가질 거다 이거라고. 이 범위에 얼마를 가질 거다 이거야. 정확하게 모르겠고. 다시. 그럼 얘의 절대 등급은 자 18색 하면 거리 몇 배? 2배. 거리 2배 되면 밝기 몇 배? 4배 어두워야 되지. 그럼 얘도 1등급하고 2등급 사이인데 숫자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되잖아. 그럼 얘는 얼마? 6과 7 사이에 얼마 값을 가질 거다 이거라고. 6과 7 사이에 얼마 값을 가질 거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나오냐? A의 절대 등급과 B의 절대 등급의 값은 얼마보다 크다, 얼마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문제. 정확한 수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단 크네, 누구보단 작네 이걸 비교하게 나올 거라고. 그런데 자 다시 볼게. 봐라. 얘네들이 지금 몇 등급 차이나? 2등급 차이 나지. 만약에 가정하는 거야. 만약에 A와 B의 실제 밝기가 똑같았다고 가정을 할게. 만약에 실제 밝기가 똑같았다면 얘네가 지금 2등급 차이 나면 밝기가 6.25배잖아. 그러면 거리도 몇 배 차이 나야 돼? 거리가 몇 배 차이 나야 돼 둘이. 만약에 A와 B의 절대 등급이 같았다고 가정을 해놓고 문제를 풀려고. 만약에 둘이 같았다면 지금 보이는 게 2등급 차이 나니까 A가 B보다 몇 배 멀면 되는 거야?
A가 B보다 몇 배 멀면 되니? 아이, 저 숫자를 하지 마세요. 저 숫자 써놨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자, 다른 걸로. 자, 2가 있고 F가 있어. 자, 얘 5등급이고 3등급이고 숫자 바뀌게. 자, 여기 28색이고 여기 5파색이야.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놓고 할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만약에 2와 F의 절대 등급이 같았다고 가정을 하자고. 둘이 실제 밝기가 만약에 똑같았다면 2가 F보다 2등급 크게 보여. 그럼 몇 배 어둡게 보이는 거야? 6.25배 어둡게 보이는 거잖아. 그럼 거리가 몇 배 커야 되는 거야? 거리가 몇 배? 6.25배 어둡게 보려면 거리가 몇 배 멀어져야 돼? 봐, 얘네 지구과학 시간 되면 산수 못한다 그랬잖아. 2.5배 멀어야지. 2.5의 제곱배 어두워질 거니까 2.5배 멀었어야 돼. 근데 몇 배 머니? 4배 멀지. 4배 먼데 2등급밖에 차이 안 나. 그럼 실제로 누가 밝은 거야? 그럼 실제로 밝은 별은 E야 F야? 자, 다시 봐봐. 얘네들이 2등급 차이 나게 보여. 만약에 얘네들이 실제 밝기가 똑같은 애면 2는 F보다 2.5배만 멀었어야 돼. 근데 4배나 먼데도 불구하고 2등급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그럼 실제 밝기는 누가 더 밝을까? 2가 F보다 밝은 별이었어야 한다고. 그렇게 나온다고 수능에서 문제가. 저렇게 앞에 저렇게 한 것처럼 저렇게 숫자 딱딱 떨어지고 정확하게 딱 맞아 저렇게 안 나와. 그냥 누구보다 크다, 누구보다 작다, 얘는 얘보다 밝다, 어둡다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고. 됐니? 그런 형태가 된다고. 그럼 얘 2.5면 얘 7.5파색이 돼야 되는 거잖아. 얘가 만약에 2.5면 아니지 2.5배면 12.5지 12.5 12.5파색이었으면 만약에 이게 12.5파색이었다 그러면 E하고 F는 밝기가 같은 애였다고. 실제 밝기는 똑같은 애였다고. 근데 그거보다 멀었는데 밝기가 같을 때는 똑같이 나오니 아 E가 F보다는 밝구나 요렇게 계산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나온다고. 별이 마지막. 그러니까 결국에는 간단하게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끝은 일로 간다고. 끝은 일로 간다. 그런데 다만 지금 나는 별의 표면 온도에 대한 얘기는 안 했잖아. 지금 여기 내가 절대 등급을 줬잖아. 근데 실제로 이제 별의 물리량 중에 표면 온도를 배우면 이 절대 등급을 네가 직접 구해야 돼. 주어진 표면 온도, 별의 반지름 이걸 이용해서. 그럼 실제 네가 광도를 아예 비교해 놓고 광도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 어떻게 보였으니까 아 누가 거리가 얼마겠구나, 누가 가깝겠구나, 멀겠구나 이런 류의 문제들이 나온다고. 근데 이게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숫자가 확 안 떠올라. 확 보이진 않아. 근데 막상 계산을 하면 숫자가 딱 떨어지게 돼 있어. 공식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평가원이나 수능은 그렇게 나와. 평가원이나 수능은. 하지만 사설은 안 그렇게 나와. 사설은 숫자가 더러워. 그냥 다 계산해야 돼. 다 일일이 계산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개념 자체는 지금 뭐 없다 별로. 그냥 한 등급당 2.5배 밝기 차이 난다는 거 하고, 그리고 별의 겉보기 밝기는 거리 제곱엔 반비례하고 광도에는 비례한다는 거. 꼴랑 저 내용 가지고 이거 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 내용이 다야. 내용상으로는. 내용 별로 없어. 근데 이게 눈에 빨리빨리 익지 않아서 빨리빨리 안 풀리면 연습을 좀 해봐야 돼. 연습을 자꾸 해봐야 된다.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풀린다. 문제가. 이게 자꾸 꼬인다고. 문제들이 꼬이니까 반드시 연습해봐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별의 물리량에서 별의 밝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된다. 별의 밝기. 별의 밝기에서 등급 관련된 얘기.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관련된 거. 그리고 이거는 거리지수는 거리지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계산하는 건 주로 지구과학 2에서 나와. 지구1에서 안 나와. 다만 거리지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아야 돼. 거리지수가 의미하는 건 뭐라는 거야? 거리를 의미한다는 거야. 이 값이 크면 그냥 먼 거고 이 값이 작으면 가까운 거야. 얼마나 가깝냐? 안 물어봐. 그거는 이 식을 써야 되니까. 그냥 누군 가깝고 누군 먼 거야. 이게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면 뒤에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야. 1A형 초신성. 1A형 초신성이라고 해서 이제
뒤에서 이제 우주의 팽창을 얘기할 때 요거 얘기하는데 1A형 초인성 관측 결과 그래프 표시할 때 가로축에 거리지수가 들어가. 가로축에 거리지수가 들어가. 거리지수 들어가도 그냥 거리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 그냥 거리. 그냥 원에 가깝네. 얼마인지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그래서 밝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비교한다. 첫 번째, 별의 물리량에서 별의 밝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된다. 별의 밝기에 대한 얘기. 됐니? 자, 그리고 이제 별의 표면 온도 할 건데, 표면 온도 하기 전에, 자, 참고. 표면 온도 하기 전에 참고로 하나만 얘기를 하고 표면 온도 하자. 전자기파라고 있지? 전자기파가 뭐를 전자기파라고 하냐? 빛을 전자기파라고 한다. 빛을 전자기파라고 불러. 그런데 전자기파는 파동이잖아. 파동이 뭐였냐면 파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제 매질의 진동이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파동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이제 매질이 있어야만 에너지가 전달되는 걸 탄성파라고 불리는 거고, 매질이 없어도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걸 전자기파라 그래. 나온 얘기는 아니야. 그냥 전자기파 그런 거라고. 그래서 얘는 매질이 없어도 돼. 빛, 즉 태양빛은 중간에 매개하는 물질이 없어도 우리한테 온다고. 근데 소리 같은 애들은 매개하는 물질이 없으면 안 가. 그러니까 진공에서는 내가 말해도 안 들린다고. 반드시 공기나 물이나 고체가 있어야 돼. 그거 있어야 된다고. 자, 근데 이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서 나눈다. 자, 다시. 파동이라고 하는 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식의 파형을 그려서 표현한다고. 이런 식의 파형을 그려서 표현하는데, 자, 지금 요 지점부터 요 지점, 요 시작점과 요 시작점이 똑같이 생겼지? 즉 동일한 형태로 시작되는 지점,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의 거리, 이 거리를 파동에서는 파장이라고 부른다고. 요만큼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불러. 그리고 기호로는 람다라고 하는 기호를 쓴다. 람다. 자, 다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뭐야? 이 거리도 파장이 되겠지? 요것도 람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요거 하나만큼 반복하는 걸 한 파장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두 번 반복하면 당연히 두 파장이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한 파장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도 있을 거 아니야. 요만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있을 거야. 이런 시간을 파동에서는 주기라고 부른다. 주기. 그래서 주기 t라고 쓴다고. 주기 t라고 쓸 거야. 그래서 한 파장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 이만큼의 거리를 파장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마지막 날 할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속력은 뭐분의 뭐야? 시간분의 거리지? 그럼 파동에서의 속력은 어떻게 쓸 수 있니? 주기분의 파장으로 쓸 수 있지? 주기분의 파장으로 쓸 수 있어. 자, 근데 내가 공을 튀기는 걸 예를 들어볼게. 내가 공을 이렇게 튀기고 있어. 근데 내가 손을 밑으로 내려. 그럼 공 튀기는 횟수가 어떻게 되니? 늘지, 빨라지지. 그걸 이제 파동에서는 진동수라고 할 거야. 그러면 내가 밑으로 내리면 진동수 커졌잖아. 주기는 길어져서 짧아졌어. 그래서 주기하고 진동수는 반비례해. 그래서 이거를 진동수와 파장의 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파동의 속력을 표현할 때 진동수와 파장의 곱으로 표현하는데, 만약에 매질의 변화가 없으면 이 속도의 변화가 없단 말이야. 똑같은 공기 중이라면 내가 네 옆에 가서 말을 하든 멀리서 말을 하든 소리의 속도는 어차피 똑같을 거거든. 근데 문제는 옆에 가서 말할 때하고 멀리서 말할 때하고 들리는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져. 왜? 다가가게 되면 이 파장이 얘가 눌리잖아. 그럼 파장이 어떻게 돼? 짧아져.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가 커져야 될 거 아니야. 이 속도가 유지되려면. 그럼 진동수가 큰 소리를 무슨 소리라고 하니? 높은 소리라고 한다. 고음. 그러니까 내가 다가가서 얘기하면 고음이 들리는 거야. 멀어져서 얘기하면 저음이 들려. 그걸 나중에 도플러 효과라고 할 거라. 도플러 효과.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고음을 내려면 목에 진동수를 늘려줘야 돼. 그럼 목에 진동수를 늘려주려면 어떻게 되냐? 성대를 조여야 된다고. 성대의 공간이 원래 요만한데 이걸 내가 이렇게 쪼아. 그럼 어떻게 돼? 진동이 바바바박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그러면 고음이 나오는 거야. 성대를 늘리면 저음이 나오는 거야.
가수들은 연습으로 이게 돼. 조였다 풀었다. 근데 일반인들은 보통 이게 안 돼. 그래서 일반인들은 보통 어떤 자세를 취해서 해. 내가 움츠린다거나 편치다거나 노래를 잘하는 애들은 고음을 할 때 어떤 특이한 자세를 취한다고. 그 자세 때 성대가 조여지는 거야, 걔는. 그러니까 고음이 나오는 거지. 상대적으로. 혹은 이제 신체적으로 봤을 때는 목에 살이 많으면 고음이 잘 나. 돼지들은. 왜 이게 눌려 있으니까. 그리고 마른 애들은 상대적으로 이게 넓어. 그래서 저음이냐. 그래서 왜 등치 이만한데 목소리 얇게 나오는 애들 있잖아. 그 의외라고 하면 안 돼. 과학적으로 당연한 거야. 걔 성대가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성대가. 혹은 이제 목에 근육 많은 애들. 목 근육 많은 애들이 고음이 잘 난다. 아무튼 그런 건데. 그러면 이 파장에 따라서 전자기파의 이름을 다르게 불러. 전자기파 이름이 감마, X,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이렇게 있다.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렇게 부른다고. 이랬을 때 위쪽에 있는 빛이 파장이 짧은 빛이야. 아래쪽에 있는 빛이 파장이 긴 빛이야. 그래서 파장이 짧은 것부터 감마, X,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이렇게 된다고? 니네 이거 이름 나오면 누가 파장이 길고 누가 파장이 짧은지 정도는 알아야 돼. 근데 이 중에 특히 내가 눈으로 보는 빛이 누구야? 가시광선이지? 내가 눈깔로 보는 빛이 가시광선이라고? 그러면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대가 대략 외우는 거 아니야? 대략 0.4 마이크로미터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 마이크로미터가 10의 몇 승이니? 마이너스 6승이다? 아니 생각해봐. 너 니네 10의 6승을 메가라고 쓰지? 그렇게 해. 메가라고 쓴다고. 비슷하잖아 M이랑. 얘 마이너스 6승이라고. 그러면 얘는 나노미터로 쓰면 얼마야?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야. 그럼 얘는 400 나노미터고 얘는 대략 700 나노미터라고. 상식적으로 이렇다고. 그러면 가시광선 중에서 파장이 짧은 빛이 있고 가시광선 중에서 파장이 긴 빛이 있잖아. 가시광선에서 파장이 긴 쪽 여기가 빨간색이라고. 그래서 빨간색의 바깥쪽 적외선. 그러면 가시광선 중에 파장 제일 짧은 것 보라색이잖아. 보라색. 그래서 보라색의 바깥쪽 자외선.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는 파장이 짧은 건 푸른색 결이라고 얘기할 거고 파장이 긴 건 빨간색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나중에 마찬가지 이거 똑같은 거야. 도플러 효과에서 다가오면 파장이 길어진다 짧아진다? 다가오면 파장이 짧아진다 일단 눌리니까. 그러면 파장이 짧아지니까 색깔은 무슨 색깔? 파란색. 그래서 다가오면 청색 편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럼 멀어지면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적색 편이.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이름 정도. 그런데 감마선이랑 X선은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방사선이라고 부른다. 방사선. 그래서 얘네는 살인광선. 맞으면 죽어 그냥. 맞으면 사망. 자외선도 센 건 맞으면 죽어. 요게 차단해주는 게 이제 오존층이었지. 그 센 거를. 그리고 가시광선 내가 눈으로 보는 거지. 적외선은 다른 말로 열선. 얘는 열선. 온도를 나타내는 빛이고. 앞에 날씨 하면서 했을 거야. 가시광선, 적외광선. 그리고 전파에는 두 개가 있어. 마이크로파하고 라디오파. 마이크로파가 전자레인지. 그러니까 너 전자레인지 이렇게 쳐다봐도 안 죽어. 빛이 약해.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너. 그리고 라디오파. 그런 게 보통 전파다. 전파. 그럼 만약에 어떤 천체에서 전파가 나왔어. 어떤 천체에서 전파가 나왔다고. 그러면 그 천체가 내보내는 빛은 파장이 긴 거니 짧은 거니? 전파가 나왔다니까. 파장이 뭐 한 거야? 긴 거겠지. 어떤 천체에서 감마선 나왔어. 그럼 그 천체는 파장이 짧은 빛을 내보낸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그럼 저렇게 파장을 내보내면 과연 그 천체는 온도가 높을 것이냐 낮을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그거는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 일단 기본적인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책 볼 거야. 문제.